앞으로 생을 마감하는 이른바 고독사가 5년 새 4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해마다 3천여 명이 쓸쓸한 죽음을 맞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특히 5, 60대 중장년 남성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첫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고독사 한 사람은 3,378명, 5년 새 40% 급증해 연평균 3천여 명이 쓸쓸한 죽음을 맞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독사는 고령층보다 5, 60대 중장년층, 특히 남성에게서 두드러졌습니다. (2023년 5월쯤에) 기사가 난 내용인데 전국에서 10만 명당 9.8명으로 고독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부산이래요. 혼자 산다고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긴 하는 거죠. 죽음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고립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삶을 예방하자. 근데 이 고독사라는 것 자체가 이미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심각한 수준의 어떤 내용이 있었는데 중장년에 대해서는 포커싱이 안 됐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도 중장년과 청년들에 대해서 포커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 알고 있어요.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을 회복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어떤 발굴 단계에서 같이 이웃이 이웃을 관계를 맺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 이 사업의 의미들을 좀 많이 담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사실 1인 가구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선구자적 의미들을 좀 담고 주민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의 경험치들이 조금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 프로젝트! 퇴직을 하고 나서 제가 좀 사업을 하다가 좀 실패를 했습니다. 한 20년 동안 직장생활 하면서 누적됐던 여러 가지 육체적인 어떤 그 잘못된 부분들 그런 것들이 그때 그 어떤 스트레스를 인해 가지고 그때 아마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뇌졸중으로 아마 뇌경색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쓰러져 가지고 일을 못 하게 되고 수입은 완전히 차단되고 그래 가지고 가정도 깨어지고 지금 이렇게 혼자 산 지가 근 10년이 넘었네요. 2018년도에 내가 이혼을 했으니까. 잘 모르시죠? 그 뇌경색이라는 게 삶이 죽을 수도 있고 뭐 완전히 편마비 와가지고 부부가 되는 그런 어떤 그 병인데 저는 다행스럽게 그까지는 안 간 것 같습니다. 왔을 때 말도 할 수가 없었고 글 쓸 수도 없었고 신문도 읽을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운동도 할 수 없었고 그냥 가면은 그냥 막 자꾸 한쪽 방향으로 넘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는 그런 생활 한 5년간 했죠. 한 5년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 방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제 자체가 그때는 너무나 폐쇄적이었고 부정적이기 때문에 제 자신을 밖으로 노출시키기가 싫었죠. 그냥 그 자체를 거부했었는데 실마리가 풀린 게 기초생활수급 제도라는 걸 알아가지고 그 이제 복지 쪽에 선생님하고 상담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조 팀장을 알게 됐죠. 만나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서 제가 해보니까 그 내용을 알겠고 또 그분들 어떤 그 진실성을 알게 되니까 정말 그때부터는 정말 제가 마음을 바꾸고 또 흥미도 느끼시고 예.
또 그 가치를 또 알게 되니까 제가 스스로 이제 찾게 되는 그런 또 전환점도 되고 그런 된 거였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또 밴드에 제가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목표가 11월 달에 저희 만덕에 은행나무 축제가 있어요. 그때 아마 저희 밴드가 아마 한 3곡 정도를 갖다가 바스트 해가지고 아마 선을 볼 그런 거 교육을 가지고 이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참여하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의 그 든든한 어떤 그 인생의 어떤 동반자, 큰 어떤 그 하나의 그 길만한 어떤 언덕, 기둥이 생겼달까요? 전에는 혼자라는 어떤 거는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그 하나의 그 저를 갖다가 보호해주는 어떤 공동체가 지금 제 주위에 있다는 그런 어떤 든든함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가정사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우실 텐데 그런데 무조건 넣으셔야 됩니다. 주변에 도와주실 분이 굉장히 많은데 솔직히 그분들을 거부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무조건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한테 상담을 하고 물론 알량한 그 자존심 때문에 지금 나오질 못하시는데 그걸 무조건 버리셔야 됩니다. 무조건 버리셔야 그분들하고 상담도 하고 나에 있는 모든 고민을 털어놓고 그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때 비로소 어떤 그 진정으로 사는 삶이 주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놓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신발을 신고 밖으로 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놓으셔야 됩니다. 기분 아침에도 무더운 오후에도 저는 커피 대신 밍티를 마십니다. 빠르게 흡수해야 빠르게 작은 연못에서 여러분 복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누고 주고 계속 그런 얘기만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복지는 사랑의 가장 큰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도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이웃의 주민들, 그분들께 조금 전에 옆에 계신 분 안아드렸듯이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합니다고 찾아보시고 한 번씩 안아주시면 지금보다 훨씬 밝은 내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 또는 가족 지금까지 조금 덜 관심을 가졌다 하면 앞으로 조금만 더 관심을 더 갖게 되면 크게 큰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 둘 주민 주민 프로젝트 모든 프로그램 회기가 딱 종료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한테 딱 이 말을 하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해내고 끝마칠 수 있었다는 거에 너무 자기 스스로가 조금 대단하고 요걸 토대로 조금 자존감이 올라간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집 밖에 나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됐건 활동이 됐건 사업이 됐건 무조건 이야기해 주시라. 이 말씀에 제가 진짜 지치고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 마음 전부 다 녹아들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돌아다녀야 되겠다. 그리고 당사자분을 만나 뵙고 이분들이 집이 아닌 그리고 바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1인 가구 지원 사업이 어쨌든 이런 발굴 체계들을 마련해 나가는 사업이다 보니 주민이 주민을 이런 돌보는 체계들이 지금 이 지원 사업 기간 안에 좀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모니터링을 가다가 옆집에 문이 조금 열려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 분이 쓰러져 계셔가지고 저희가 바로 119에 신고를 해서 약간 골든타임을 저희가 좀 지켰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냥 우리의 주민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조금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주민들이 조금 인식을 했다라는 거, 그게 첫 번째로 조금 좋았던 우수 사례였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저희 기관이 일단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마을 그 주민이 주민을 돌보자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많아지면서 주민들이 본인 스스로가 뭔가 주민들에게 한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스스로가 역량 강화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사업들에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까지 너무나 미흡하지만은 조금 더 배우고 연습을 하고 반복 연습해가지고 좀 더 이제 그걸 다듬었을 때 그분들한테 좀 봉사를 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분들한테 조금 더 나누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